네. 네,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4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 모시고 이른바 목포 문화재 투기 의혹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손혜원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며칠간 여러 언론으로부터 많이 두드려 맞으셨는데 괜찮습니까? 뭐 안 괜찮을 것도 없고 예. 제가 좀 뭐 떳떳하니까 예. 뭐 그렇게 뭐 아프거나 그런 건 없어요. 해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네. 먼저 이번 논란으로 인해서 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가정사나 혹은 개인사들이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뭐 다른 건 관계 없는데 예.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왜 제가 그렇게 그 어린 친구한테 이제 증여를 했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예. 아이, 뭐, 그 얘기 넘어가시죠. 왜냐하면 그게, 좀 부끄러운 집안의 이야기죠. 집안 식구들 모두에게 아픈 손가락인 그런 부분인데. 남동생 부부는 그렇다는 예, 거죠. 본인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게 좀 더 이해가 안 되지만 일단 저는 대응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생각합니다. 예. 집안 식구들도 다. 지금 목포로 내려간 조카분은 그 전에 경리단 길에서 네. 카페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와인샵, 와인가게 하든. 예. 그것도 상호부터 시작해서 손호님이 아니에요. 이름이야, 손소영 예. 갤러리 카페니까 예. 자기 이름으로. 여기 있을 때 걔네 그 와인가게가 무명 여배우였거든요. 예. 이름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서 내가 자기 이름 없앴다고. 예. 이번에는 이름 넣어가지고, 예. 네 오피스 겸 해서 연기하면서 그 카페에 커피를 팔아요. 예. 그게 그렇게 이태원에 있던 조카를 목포로 보내면서 SNS에서 본인이 스스로 왜 목포로 보냈는지 다 상세하게 그때 썼지 않습니까? 그때도 지금 같이 또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예, 제가 투기를 하러 들어왔다 그래서 얘랑 왜 같이 가게 됐는가를 그렇게 질의응답식으로 했는데도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네요. 몇 년 있다가 지금 다시 네, 한 나온 1년 건데. 만에.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투기를 하는데 그렇게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SNS에 올리면서 투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팔지를 못하는 것들인데 무슨 투기를 해요. 팔지를 못한다는 것은 어떤 재단 의미입니까? 거는 팔지 못합니다. 거의 그것은 공공 건물이 되는 거랑 다름없는 거예요. 못 팔아요. 재단에서 그 땅을 취득하면. 근데 그걸 무슨 제가 나중에 그것도 또 유물까지 메꿔서 목포시나 전남도에다가 다 기증을 하기로 하고 들어가는 건데 제 마음으로. 근데 그걸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기사들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했죠. 저는 사실 국정교과서 때 이후로는 이렇게 강하게 제가 언론하고 맞붙어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제 개인의 일이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요즘 말대로 얼척없는 얘기들을 하니까 제가 이제 정말 의원직을 걸고 가겠다. 내 전 재산을 주겠다. 이게 만약에 차명이면 이렇게 이제 강하게 제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러니까. 예, 만약에 투기로 확인되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고 의원직은 당연히 사퇴하고 목숨까지 걸겠다. 네, 내 목숨도 필요하면 제가 그렇게 걸겠다. 얘기하셨어요. 예, 예. 근데 그 이상 더 뭐를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서 이 논란을 맨 처음 보던 SBS 쪽에다가는 SBS도 뭘 걸어야 되지 않겠냐. 내놔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SBS가 오늘 낮에 이야기한 거 보니까 우리는 한 번도 투기라고 말한 적은 없다. 이렇게 조금 한 발 빼는 모습이더라고요. 지금 처음부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 온 사방으로요. 저희 회사로 남편한테로 지금 산지 사방에 모든 상임위 자료 다 뒤져 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왜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는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9채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지금? 근데 제가 이게 채인지 건인지를 모르겠는데 집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고 한 지붕 안에 두 집이 있고 막 그래서 이게 채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박물관 부지 하나를 위해서 옆에 다닥다닥 이렇게 있는 면한 집들을 이제 한 1년 반에 걸쳐서 재단에서 확보를 한 것들이죠. 재단에서 네. 그렇게 붙어 있는 집들을 재단에서 확보한 이유는 뭡니까? 박물관을 하려고. 다 털고 그럼 박물관을 하려고. 그럼요. 박물관을 하려면 기본으로 한 땅 넓이가 한 500평 정도는 있어야 돼요. 예. 나중에 짓더라도 리모델링 하더라도. 근데 지금 제가 아마 확보한 게 한
200평 조금 250평, 60평 될라나 제가 아직 계산은 못 해봤는데 이제 예. 지금 그거 다 지도까지 다 제가 열어놓고 이제 사람들한테 더 이상 그 재단 땅을 찾아다니지 말라고 다 지금 이거 저기 오픈해놓고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에 지도도 올리셨더라고요. 네. 어떤 집을 어떻게 네네네. 구매했다는 거. 연도까지 시간까지. 예. 그러고 보면 이제 다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긴 네, 한데. 붙어 있는 집들이죠. 또 페이스북 보면은 평당 뭐 280만 원 주고 산 것도 있고 네. 뭐 200만 원 주고 네. 산 것도 있고 300만 원 주고 산 것도 네. 있고 하는데 SBS 보도는 4배 떴다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예. 그 취득한 거 보면은 그 굉장히 중요한 입구 땅인데 저도 지금 아까 정리하면서 봤는데 그 한 340인가 50인가 예. 그 정도 준 것 같고요. 그러니까 SBS 말한 대로 4배가 떴다고 하면 1,000만 원이 넘어가야 되는 돈인데. 그건 제소값이에요. 그건 예. 제소할 만한 그 각이에요. 그거는 누군가가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건데 4배면 지금 이 목포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지금 전화들 계속 오는데 내 것 좀 팔아달라고 4배 받으면 예.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뭐 이번 논란 때문에 여러 곳에서 사실 확인 팩트 체크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 목포 MBC가 보도를 한 것에 따르면은 이 목포 그 구도심 주민들은 오히려 손혜원 의원을 응원하고 있고 환영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보냈더라고요. 제 편들이 많으세요. 예. 진정성을 아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손혜원이 와서 구도심이 살아났다 이거지 않습니까? 살아났죠. 도시 재생이 됐다. 예. 예. 근데 도시 재생 사업은 사실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게 지자체가 한 게 아니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투기 의혹으로 번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제가 그 소영이가 그 목포에 가게 된 것을 그 이렇게 문답식으로 한 거에 마찬가지로 저는 그 목포 사람들이 이것이 망가지기 전에 도시 재생의 사례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이 숙소가 사람들이 묵어가는 하루 이틀을 묵고 즐길 수 있는 숙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는데 조카분이 카페 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사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네. 그게 이제 차명을 했다라는 이제 군대에 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예. 그 게스트하우스인데, 근데 그거 지금 뭐 계속 적자죠. 앞으로 예. 한 내년 정도까지는 뭐 그냥 인건비도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목포다운 그리고 지방의 정치와 닮은 그런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제 거기 엄마들이나 이 작가들이 같이 고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고생은 하고 있지만 제가 그 도시 재생의 모델을 그 소영이와 그 장훈이라는 제 조카의 집들을 증여를 해서 사주면서 보여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시작이지만 그 옆에 집들이 벌써 몇 개가 공방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앞으로 그 도시 재생의 방향을 시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도울 거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의원이 뭐 서울 출신이고 또 지역구도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왜 네. 목포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목포를 살리려고 노력하세요? 저는 그 제가 브랜드 만드는 일 하지 않습니까? 예. 브랜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브랜드나 그 상품이 갖고 있는 본질,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데포럼 시킨다 그러죠.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진로를 갖고 제가 참이슬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로 속에 숨어 있는 그의 가치를 찾아서 한 것이죠.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또 전통 문화를 제가 또 깊이 가까이 또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나전치기를 수집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목포를 처음 가자마자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명동에 있는 그 적산가옥지 마루가 이렇게 높이 있는 집들이 생각이 났고 야 여기 이런 집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여기를 잘 재생을 하면 이 동네는 보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자마자. 예. 그래서 그 조카들한테 이제 그쪽으로 내려오도록 그렇게 한 거죠. 앞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엔 1년이나 뭐 1년, 2년까지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목포의 그 구도심이 엄청난 그 관광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시 재생 하면서 손혜원 의원이 목포는 이 구도심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내려갔었을 때 그 지역에서 반대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그건 아파트 건립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곳이에요. 예. 예, 그 서산 옹금지구라고 해서 이제 유달산 바로 밑에 바다가 이렇게 입구로 목포 들어오는 쪽에 그쪽에 그 조선내화라는 아주 큰 공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지금 그 공장에 기계들도 그대로 남아있는. 근데 그 자리를 그 조합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짓기로 이 결정이 돼 있었던 것을 이제 이분들은 그 조선내화에서는 이것이 자기 조상한테 받은 거다 해서 아파트를 짓거나 여기를 개발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치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몰려가다가 이 문화재청의 근데 산업문화재라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분들이 이것을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고 근대 문화재가 되면서 그 아파트 건설이 무산됐어요. 예.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 손혜원이 자기들의 이제 조합의 건설을 방해했다 해서 막 현수막 붙었다 그래요. 손혜원은 니네 지역구나 잘해라 뭐 이런 거. 그랬는데 지금 조선내화에서 등록하지 않은 땅에 또 아파트를 짓는 이 조합이 결성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미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제 박물관을 우리 재단에서 박물관을 하려고 하는 자리나 그리고 지금 소영이나 이 창성장이 있는 자리는 그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저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동네가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땅값도 일부 조금씩 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알고 보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집을 산 게 아마 제가 알기로 10채도 안 될 거예요. 제 거 빼면. 근데 지금 우리 재단 거까지 빼면은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기서 샀느냐. 동네 사람들이 정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집들을 어느 집은 30채를 샀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이 전매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것 또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사고 거기다가 뭔가 사업을 하든지 지역에서 뭔가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역할을 한다면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매를 위해서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예. 목포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시원 의원 아니겠어요? 근데 박시원 의원이 투기가 아니다. 손혜원 의원이 한 것은. 그러면서 목포 문화재 지정 사업은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의원님은 정말 이 등록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몰랐습니까? 전 몰랐어요. 근데 지금 SS 보도를 보면 상임위가 거기기 때문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상임위의 문화재청 일들은 뭐 다 알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나중에 그런 문화재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여기다가 집을 문화재 지정을 하나보다 했더니 집은 15집을 하고 이 동네를 문화재로 지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 동네에 모텔이 10개도 넘어요. 그러니까 다 목조주택만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 저는 약간 좀 우려를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건축 규제가 없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헐고 콘크리트 집 짓고 모텔도 들어오고 다 그렇게 했던 데라. SBS 보도를 보면 결국은 이게 문화재가 등록이 되고 지정은 아니고 등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등록이 되면 국가로부터 리모델링 같은 거 할 때 지원을 받는다. 15집. 근데 의원님. 없죠, 저는 당연히. 저는 그렇게 괜찮은 집을 사지 않았어요.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 굴뚝이 있는 공장 때문에 박물관을 우리 재단이 내려갔으면 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 500평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제 목적이지 그럴듯한 건물을 사서 무슨 돈을 지원받고 전 그런 마음에 한 번도 꿈꿔본 적도 없어요. 그 대신 제가 시장님한테 저런 거는 시에서 좀 사서 좀 공공적으로 쓰면 안 됩니까? 하던 그런 굉장히 훌륭한 건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조카분이 하고 있는 그것도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그냥. 그건 이미 다 고쳐갖고 들어갔잖아요. 이사에 한 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그게 만약에 문화재 지정이든 수리비를 받을 리모델링비를 받을 생각이었으면 이렇게 들어갔겠습니까? 어제 저희가 문화재 전문가와 인터뷰했습니다. 황평우 소장과 인터뷰했는데 황평우 소장 말은 문화재로 등록되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다. 내가 20년 넘게 문화재 보존 운동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집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전문가 집단 몇 분한테만 전화를 돌려봐도 아니라는 게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거는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저를 공격해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합리적인 추정을 하겠는데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말하기는 부적절하고. 근데 잘못 잡았죠. 아마 이분들이 이렇게
그 공격을 하면 뭐래도 먼지라도 떨어질 줄 알았죠. 뭔가 있지 않았겠는가. 근데 전 정말 없거든요. 예. 그래요. 지금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뭐 역사학자 전효영 씨 같은 사람이라든가 양희삼 목사라든가 네네. 또 황평호 소장이라든가 다 그 손혜원 의원의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살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 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투기 지역이 아닙니다. 예. 근데 어쨌든 SBS가 후속 보도를 해서 이 차명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그건 뭐 제가 의원직을 내놓겠다, 재산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사실로 밝혀지면 사실로 제발 좀 한번 밝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제가 증여까지 다 했는데 근데 그 증여조차도 이제 거짓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별의별 다 캐고 다니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런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럼 SBS가 이 보도를 리포팅을 내보내기 전에 혹시 손혜원 쪽으로 반론이나 이런 거 반론을 하자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근데 하나도 안 나왔더라고요. 제가 박물관을 짓겠다더니 뭐 이런 얘기들은 전혀 없고. 근데 어쨌든 보수 야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초권력형 비리다. 손혜원 의원과 영부인이 숙명여고 동창이고 친하다. 이렇게 청와대까지 같이 공격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자기 머릿속에 그 틀로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저 사람 머릿속에는 도대체 모든 집과 모든 사람이 하는 선의의 행동은 다 돈하고 관련되고 결과가 따르는 그런 일이라고 보이나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 한교익 선생님 얘기하신 것 같이 이 뇌 구조가 서로 사람들이 다 다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한테 대해서 요즘에 굉장히 많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이 남한테 증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 돕고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내가 이상한가? 사람들은 나를 왜 이렇게 정상이 아닌 이럴 리가 없다라는 식으로 나를 볼까?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제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머릿속엔 도대체 또 어떤 또 다른 구조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책임지지 못할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자기 머릿속엔 예.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무슨 오지랖 이렇게 넘냐 이런 얘기. 그건 사실이에요. 나도 그 얘기 들으면서 예. 근데 뭐 어떡하겠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고. 예. 그렇잖아. 제가 도와서 나아진다라는 그 판단이 있으면 제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주위에 다른 분들한테도 목포 너무 좋다. 구도심 좀 매입 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300명쯤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두 명, 두 명쯤 거기다가 우리 지지자 한 명이랑 뭐 예. 이렇게 한 2명 정도 제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 경리단길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예. 그 집을 사라라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샀어요. 예. 근데 가로수길도 제가 거기 이 동네가 굉장히 좋은 데다 해서 사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사고 한 명이 샀어요. 예. 그 집이 그 가로수길을 오늘날을 만들었지. 미래와 희망이라는 병원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무리 사라 그래도 그분들은 뭐 투기나 이런 거보다 이 동네가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렇게 잘 될 줄 알고 있었으면 투기 좀 하시지. 저는 관심이 없다니까. 제가 압구정동에 10년 동안 사무실을 했습니다. 바로 예. 옆이었어요, 가로수길. 근데 사면은 오를 거라는 건 분명히 알았지만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강남에 아파트 한번 사본 적이 없다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오후에 긴급 최고회의를 열었습니다. 손혜원 의원 논란 또 서영교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는 투기 의혹이 없었다는 손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서 추후 진행된 사항을 따라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는 수석 부대표 관련 상임위원을 사임하겠다라고 서영교 의원이 의사를 밝혀서 당이 수용하겠다 이렇게 결과를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이 이제 뭐 제 문제로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래도 저를 믿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감사하고 그리고 저한테 끝까지 당당하게 이 밝힐 것은 밝히라는 그런 그
뜻으로 알고 저는 한번 열심히 끝까지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 쫄리지 않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하죠. 지금 맨 처음에 보도가 되고 나서는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됐고 비난이 쏟아졌었거든요. 손혜원 의원한테.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여론이 약간 바뀌는 듯해요. 본인이 감지하시죠, 그거는? 후원금이 아주 엄청난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문자나 이 쪽지들도 95%가 믿는다. 믿게 됐다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예. 방송을 나가고 해명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있죠. 그 이후로 SBS 연락 온 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여기서 마쳐야 될 시간이네요. 네.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